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유튜브에서 거절을 하는 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껏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우선 첫째, 숫자는 우리를 속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은요. 관내 사전 득표수 곱하기 0.39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는데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가 이겼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0.39라는 이 숫자가 반복되잖아요. 이거는 컴퓨터로, 즉 빅데이터 이런 거 있죠.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이 숫자를 낸 겁니다. 사전 득표 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선거를 하되 컴퓨터가 결정을 하는 거죠. 어찌하다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유시민 씨가 180석 예언을 해가지고 말이 있었는데 그걸 맞췄잖아요,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근데 그 양정철 이 사람이 163석을 쪽집게 예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기는 것을 예측을 정확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총선 결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이렇게 163석을 예측할 수 있었나? 이 말인즉슨 이 사람들이 전략 수립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컴퓨터, 즉 빅데이터라는 것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정확히 숫자를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국민들이 가서 열심히 투표를 한 것은 모두 쓰레기통에 가고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현장 수개표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유럽 선진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는 다 현장 수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아크릴 통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 직접 뒤집어 보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거기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개표 시간도 굉장히 빠릅니다. 약 1시간 정도면 되고요. 비용도 적게 들어요. 다 그 자리에서 오픈해가지고 전화로 중앙 중앙에서 그거를 성관이 같은 데겠지만 성관이는 아니에요. 그 정당끼리 이제 정당에다가 그거를 연락을 해서 몇 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투명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복적으로 전자 개표기로 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큰 문제지 않겠어요? 근데 민주당은 왜 민주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정당에다 씁니까?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이번에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많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그러죠. 근데 그 피의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이 사람은 말이죠. 조국 아들이 허위로 그 문서를 작성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도움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 비서관도 사의했고 그랬는데 검찰이 이 사람을 기소를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조국 수호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사임해라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겁니까? 낯짝이 두껍지 않아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승률을 조작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분들이 즉 친중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민주당이라는 것은 친중적이에요. 민주당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그 이유는 이건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듯이 프리메이슨의 지원을 이 프리메이슨이 막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 대통령이 중국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 지원을 한 것이 록펠러 일가라고 합니다. 록펠러 일가라는 뜻은 굉장히 자금력을 가지고 미국 민주당을 밀어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 대통령이든 장기석이든 마구 지원을 한 거죠. 근데 현재 미국도 대선이 남았잖아요. 근데 트럼프 캠프에서 일을 하던 스티브 배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과거 트럼프를 위해서 전략가로 활동을 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요. 중국 공산당 당이 하나니까요. 응? 서양 기득권층과 결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역 합의에는 관심도 없다. 오로지 트럼프 퇴진만 기다릴 뿐이다 그랬는데,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미국 민주당과 중국 정부와 또 자금을 쥐고 있는 월가 사람들과 이렇게 다 공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세력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런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기독교에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었고, 과거에 불교 쪽인 것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종교가 사실은 없는 사람에 속해요. 그렇지만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볼 때는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결탁을 해서 전 세계를 쥐고 하는 것이 일단은 부정, 부패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한에도 미국 민주당의 큰 후원자인 소로스의 연구소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도 참 신기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민주당 쪽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한 문제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당 쪽과 결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동북 공정 이게 큰 문제잖아요. 현재 중국은 1대1로 뿐 아니라 영토 싸움에 몰입을 하지만 역사 문제 가지고 굉장히 또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백제도 중국사라고 이러면서 딱 나옵니다. 사실은 고대 중국사를 보면은 한국 민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중국이 백제도 중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고대 민족에서 한국계잖아요. 한국계 백제가 중국 영토에 들어가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중국과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제가 춘천에 강원도 차이나 타운을 세우는 강원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을 제가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서울에 있는 주택 매수를 보면요, 외국인들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도 큰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을 보면은요, 이상하게도 선거가 금지된 17개 국가를 빼고 중국에서의 선거인만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외 국민으로서. 그래서 사전투표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42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조목조목 어떻게 썼는지는 몰라도 이게 뭐 나라 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이게 큰 문제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하성 씨가 지금 중국에 대사급으로 가 있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제외 국민투표를 중국에서만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장하성 씨는 자기 동생이 또 무슨 펀드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그 부정부패 소지가 많은 그런 입장인데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왜 미국 교민들의 투표는 중단한 상태에서 이것을 그 투표를 좀 늦춰서 미국이 안전했을 때 투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중국에 있는 제외 국민만 투표하게 했을까? 그것은 뭐 당연하겠죠. 무엇을 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드러나게 친중적인 정책을 핀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크죠. 이게 무슨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것도 보면요. 맨 처음에 보면은 중국 강소성 뭐 과학기술 발전 유한공사랑 6천억의 양해 각서를 맺은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 배터리 무슨 사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통신 사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조국의 사모펀드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중국과 연관돼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봐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다민족이지만 중국계가 지배를 하고 있죠. 상업에 굉장히 힘이 큰 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1대1로 그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도 하고 2018년에 굉장히 자국 중심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IMF 체계에 한국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 당시에 IMF 체계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단 말이죠. 그만큼 그 자국 중심이에요. 비록 말레이시아가 뭐 큰 나라가 될 수는 없어도 그 내부적으로 안정적으로 빈부차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자살률이 적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을 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신천지가 새누리당하고 가까웠고 뭐 로고가 굉장히 비슷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중국에 가서 그렇게 교인들을 보내고 다시 들여오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의문스럽잖아요. 근데 사실 신천지의 천지일보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이렇게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것은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종교세라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라는 말에서 보듯이 이것은 그 세상, 즉 신세계 질서에 아무튼 부합되는 그런 종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여나 야나 한국의 굵직한 정당들이 이것과 연관돼 있을까? 이건 굉장한 의문이에요.